자, 여러분, 첫 번째 스투시 시간입니다. 스누의 2D 시간. 만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소외당하지 않고 잘 참여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옷을 한 번쯤은 입었어야 되거든요. 선물 받은 옷이어가지고 입는 김에 우리 귀멸의 칼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의 옷인데요. 숫집 아들 5남매 중 장남, 어머니와 5남매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미국 갔어. 우리 이제 장남 탄지로가 가족의 기둥이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숯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르고 하면서 처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던 탄지로를 보고, 야, 이 늦은 시간에 너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물려 죽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대는 사람을 잡아먹는 혈귀가 사는 시대예요. 드라큘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은 애들이 힘을 못 쓰고 막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밤에 활동을 해요. 탄지로 가 이제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지금 가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집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해 뜨면 집에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여기 이제 수상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아저씨는 진짜 착한 아저씨였어. 그래가지고 정말 탄지로를 잘 재워줍니다. 이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머리가 진짜 그냥 쇠머리야, 쇠머리. 지능이 아니라 강도가. 얘 똑똑해요. 상황 판단도 잘해. 졸라 단단하고 애가 개코예요, 개코. 냄새를 엄청 잘 맡아. 탄지로는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탄지로가 그렇게 잠을 자고 해가 뜬 다음에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뭐냐면 피냄새예요.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4남매 그리고 어머니가 처참하게 죽어있는 거예요. 집에 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고를 친 거지. 그 모습을 보고 탄지로가 막 정신이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여동생 네즈코가 움직여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내 동생 네즈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들고 나가요. 뛰어. 병원으로 가는지 뭐 어쩐지도 몰라.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열심히 가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발버둥을 엄청 세게 쳐가지고 탄지로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눈을 떴어. 그랬더니 네즈코가 벌크업이 갑자기 오지게 돼가지고 탄지로한테 덤비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네즈코랑 몸싸움을 합니다. 지금 네즈코가 뭔가 상태가 뭔가 이상해. 힘도 너무 세고 그냥 이상해. 그래서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있는데 저기서 누가 와요. 그러더니 네즈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네즈코를 죽이려고 해. 근데 이 탄지로 입장에서는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내 여동생이랑 싸워서 내 여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상황 판단을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네즈코가 혈귀가 와가지고 막 가족들을 죽이고 할 때 얘가 물려서 혈귀에 피가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막 사람을 물려고 하고 막 상태도 되게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탄지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죠. 지금 그 모습은 그냥 혈귀 그 자체야. 그래서 이제 이 혈귀의 모습을 한 네즈코를 어느 누군가가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있어. 토미오카 기유. 이 기유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내 동생을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중간에서 이제 막 진정하시라고 내 동생이라고 죽이지 말라고 막 해요. 그럼에도 이 기유가 꺼져라. 혈귀는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하고 네즈코를 진짜 죽여버리려고 해. 근데 그때 뭐 싸움 뭐도 배워본 적이 없는 탄지로가 그냥 냅다 도끼를 들고 덤벼. 여기서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와요. 탄지로가 도끼를 이렇게 숨기고 기유한테 막 가. 딱 꺼내는데 맨손이야. 뭐지? 하는데 위에서 도끼가 이렇게 날라와. 기유한테. 이게 뭐였냐면요, 기유한테 덤벼들 때 도끼로 포트리스를 해. 그 상태에서 난 손에 도끼가 없으니까 도끼가 있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손을 숨기고 가. 그래서 맨손을 꺼내고 위에서 포트리스로 날린 도끼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기유를 공격해. 근데 기유가 물론 그걸 맞고 뒤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얘는 지금 이 세계관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귀살대 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웃어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 그걸 보고 좀 감명받습니다. 이 친구를 좀 흥미롭게 봐요. 그때
갑자기 내 동생 네즈코가 우리 오빠 건들지 마라 라는 스탠스로 기우한테 덤벼요. 기우가 이걸 보고 약간 어질어질해져. 왜냐면은 혈귀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혈귀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이게 맞아? 여기서 이제 얘가 생각이 많아져요. 이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기우도 이거는 좀 내가 알던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정되고 나서 기우가 탄지로한테 얘기를 해요. 안개산이라는 곳에 우로코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로코다키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이렇게 하고 살려보내줍니다. 탄지로는 내 동생 지켜야 되니까 나무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뭔 바구니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즈코를 넣어가지고 업고 갈 거예요. 안개산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우로코다키를 만나요. 우로코다키는 이제 안개산에서 살고 있는 가면 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 이런 상황이다. 우르코다키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 귀살대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너는 네 동생도 지키고 너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귀살대가 뭐냐면은 혈귀 잡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개산에서 우르코다키한테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막 해요. 귀신도 봐. 그리고 귀신한테 또 뭘 배워. 훈훈한 시간들 잘 보내고 훈련하고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귀살대가 됩니다. 귀살대 되면은 이제 저 귀살대 옷이랑 칼 줘요. 칼. 게이득. 그리고 까마귀. 이 까마귀는 여기에서 이제 핸드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탄지로가 이제 그걸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졸라 좋아하는 가디건 이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하나 받아요. 기우 만나고 나서 안개산 갈 때 동생이 혈기니까 이렇게 나무 백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고 다녔는데 이 우르코다키가 그걸 보고 간지 안 나는데 이러면서 못 참겠다 하고 그 나무 괴짝을 하나 만들어줘요. 탄지로가 이 메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여동생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여동생 네즈코가 갑자기 벌크업을 이만큼 해가지고 나한테 덤볐었다고 했죠. 그것처럼 얘가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어요. 애기처럼 작아지게 만들어서 이 상태로 나무 괴짝에 넣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살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귀살대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혈귀를 만드는 빌런 보스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놈을 만나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탄지로가 귀살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키부츠지 무잔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혈귀를 만든 놈을 찾아야지 내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살대가 돼가지고 혈귀를 잡으면서 다니면은 무잔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귀살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게 가장 크거든요. 네즈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잡으려고 했는데 놓쳐요. 그거에 대한 흔적을 계속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호출이 옵니다. 귀살대에서. 그래서 탄지로가 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당주라고 이 귀살대를 굴리는 보스예요. 그래서 여기 당주를 만나러 갑니다. 당주에 호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9명의 주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이제 좀 이름 들으면은 알만한 간지 좀 난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주거든요. 그 9주들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갑자기 청문회 같은 게 열려요. 야, 네 동생 혈기잖아. 죽여야지. 근데 탄지로는 혈기 아닙니다. 사람 안 먹어도 괜찮고요. 정신 똑바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야, 꼴값 떨지 말고 빨리 데려와. 내가 목을 쳐버리게. 이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소란스러운 와중에 당주가 조용 이렇게 하고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읽어줍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우로코다키가 보낸 편지인데, 이 우로코다키는 사실 전 당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주한테 전 당주인 우로코다키가 편지를 보낸겨.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걔 진짜 인간 안 먹어. 탄지로 말 믿어줘. 내 말이 틀렸으면 나랑 기우 할복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편지. 그래서 다들 오케이 믿고 감 이러면서 이제 귀살대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미션을 하던 탄지로한테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존나 바쁜데 뭐임? 미션 들어왔어. 여기로 가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무한열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그 극장판 무한열차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무한열차 다음에 환락의 거리, 도곡마을편 이런 것들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멸의 칼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